자, 종목 하나하나 들여다 볼 텐데요. 주력주는 조금 있다가 다시 수급까지 한번 더 들여다 보고요. 일단은 어제 이제 그 교육 받으신 것처럼 일단 추세 범위의 흐름 정배열에 놓여져 있느냐 그것만 좀 확인하시면 돼요. 어차피 코로나19 관련해서 시장은 어때요? 글로벌 시장 전체가 뭐 깨지거나 이탈되거나 하는 흐름 없죠. 나쁘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좀 놓고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놓고 보실 때에 시장의 흐름이 위로 잡힌다라고 했을 때 지금처럼의 개별주들 또 이제 업종 대표주 기준에서도 코로나19 관련된 상대적인 뭐 수혜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런 것 같고 하여간은 뭐 그런 종목군들의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은 제한적이어 보입니다. 일단은 9월로 접어들면 다시 이제 또 실적철 앞두는 흐름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 기관 수급 유입되는 쪽의 흐름들이 눈에 돋보일 겁니다. 현재로서는 주가 등락폭이 제한적이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IT 쪽의 수급이 만만치 않게 형성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고요. 오늘 기준에서는 의약품 쪽 여전히 이제 뭐 코로나19 관련해서 확진자 수 좀 증가하고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의약품 쪽이라든가 관련 그 종목군들에 집중되는 모습으로 연출된 것 같습니다. 일단 제넥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뉴스 내용과 함께 탄력이 크게 나왔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 들어간 지 이틀 만에 좋은 수익 잘 내고 나와서 좋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감도 있죠. 어찌됐건 뭐 꼬리가 달려 있었기 때문에 18만 5천 원 정도라면은 나쁘지 않은 가격에 정리가 잘 된 것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내일 정도에 뭐 5일 전에 이제 급격하게 따라 붙을 텐데 아무래도 17만 원 공방 또 거기서 조금 더 내려오는 흐름 기간 조정까지 좀 더 이어진다면 아주 좋은 가격에 재편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이제 쭉쭉 뻗어 올라가면은 주력으로 보기엔 참 버거워지죠. 비중을 우리가 월등히 실어놓고 있으면 모를까. 자, 그리고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최고 고점 20만원, 22만원대에서 차익 실현을 잘 했다면은 뭐 재편입 기준이 참 편안하게 잘 됐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여기도 이제 5일 선거에 이격이 발생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꼬리 달리는 부분들에 대한 차익 실현은 당연시 해석을 해서 대처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뭐 그나마 시젠 편입해서 원래는 이제 셀리버리를 정리하고 제넥신을 비중을 조금 더 늘리려고 했었는데 뭐 시즌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내일 기준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내일 시즌의 21선 공방 또 혹은 21선 위쪽으로 흐름이 연출이 되면 그럼 거래량은 다시 수반될 수 있습니다. 그때 돼서 이제 뭐 비중 확대 여부도 고민을 해보고요. 지금 기준은 오늘 기준까지 이제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되고 어찌됐건 어떤 수급의 기준이 됐든 수급이 긍정적으로 유입되어져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즌 쪽 뭐 편입하시고 좀 눌려져서 우려하는 부분도 있었겠습니다만 두 차례 분할 매수 잘 들어간 거기 때문에 분할 매수 이후에 흐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럼 의약품 쪽은 오늘은 뭐 다 성공이 됐어요. 거기에 이제 뭐 의약품 쪽뿐만이 아니고 일단 알소프트 그리고 같이 이제 연동시켜서 볼 수 있는 YBM 넷. 근데 쉽지는 않죠. 알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나마도 시가총액이 이제 1조까지 넘어서 있는 상태라서 뭐 개장추에 8천억 원대 이럴 때에 편입 기준 설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5% 스윙 편입 그리고 이제 현재로서는 상한가다 할지라도 전략 차익 실현된 것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일 갭상승 이후에 눌림목이라든가 혹은 뭐 보합권, 약보합권 거기서부터 이제 눌림목이 나온 차익 실현 그리고 내일 거래량 또 3천만 주 기준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거래량에서
강세 흐름이 연출이 된다면 아직까지는 뭐 시장 지정 들어가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뭐 편입 기준 설정해서 대처를 하더라도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8월 18일 연휴 이후의 흐름이 오늘까지 사실상은 거의 뭐 100% 가까이 올라온 거예요. 그죠? 다만 이제 연휴 이전에 편입했을 경우에 100% 수준이 되는 거고, 어찌됐든 지금 이러한 그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 아무래도 다른 쪽의 흐름이 시세가 안 나오고 조금만 눌리기만 해도 이것은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는 것처럼의 인식이 잡히기도 해요. 근데 뭐 그런 해석보다는 이쪽이 이제 좀 과도하다. 그리고 이쪽도 점진적으로 이제 또 소강 상태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죠. YBM넷도 보시면은 이제 지난 5월 말에 마지막 변동성이 있고 나서 계속 미끄러졌거든요. 그 미끄러지는 강도의 흐름이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뭐 반토막 정도 났거든요. 시장 지수 강할 때. 반대급부로 이제 지금의 흐름은 다시 강세를 띄었지만은 이 부분이 재차 놓고 보시게 되면은 오히려 또 시장이 안정화되면 알소프트도 그렇고 YBM넷도 그렇고 의약품주들의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또 우려가 되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전부 감안을 해서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YBM넷이 이제 상한가 풀렸는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상한가 기준에서의 절반 이상 차익 실현, 그리고 상한가 대비 3% 빌리면 전량 차익 실현. 지금 뭐 상한가 대비 2.28인데 가급적이면 뭐 차익 실현 대처하고 내일 흐름 또 보면 되죠. 내일의 흐름에서 과연 어떨까요? 지금의 기준에서는 내일도 시장이 뭐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주말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역시 이제 그 시장 자체가 눌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죠.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글로벌 시장이 문제된 것은 없었다. 그걸 기본으로 보자는 겁니다. 좀 많이 힘든 장세예요. 오늘 그나마 의약품 쪽에서 좀 피해가고, 알소프트 상한가, YBM넷 뭐 상한가까지 진입, 또 개별주들에 대한 개별 매매에 자신감, 교육을 받고 자신감 생긴 부분들,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은 다 어렵습니다. 그죠? IT 쪽에 LG전자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우려감 갖지 않을, 조금 이따 다시 들여다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도 오히려 바닥 반발력이 있어서 전혀 부담이 없죠. 그리고 뭐 삼성전기도 오늘 그나마도 시장 23포인트 빠질 때 지금 가격에서 하방 경성 잡아주는 건 나쁘진 않은데,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위축이 돼 있는 거죠. 얘는 왜 이래가 되는 거죠. 얘는 왜 이래. 그렇다 시장 지수가 폭락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오르지도 않고 공포심리가 쌓여있고, 얘는 왜 이래, 얘는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어찌됐건 하여간에 주력주입니다. 주력주고 방안의 기준에서는 절대 IT 쪽에 대해서 아쉬움은 있더라도 실망감을 갖거나 그 실망감과 함께 뭐 내동매매를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고, 한진칼이 최악의 지금 상태입니다. 그죠?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제한적인 범위에서 드리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거래가 일부 수반되는 모습이어서 일부 이제 편입 기준 드렸는데 만만치가 않네요. 결론적으로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 한진칼은 멈춰있자. 힘겹지만 멈춰있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KB금융도 일단은 이번 저점을 훼손시키지는 않고 있어요. 그나마도. 그리고 아모레퍼시픽도 뭐 편입 단가 대비해서 많이 미끄러져 있긴 합니다만, 이쪽도 손절 단행하기보다는 뭐 돌려질 때 수익 기조로 나오죠. 뭐 어차피 얘네들 다 정리해서 뭐 어디를 공격적으로 들어갈 때도 없어요. 의약품도 이제 주력으로 설정을 했지만 또 몇몇 분들 들어가셔서 괜찮긴 합니다만, 결국은 비중이 그렇게 뭐 월등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상태에서 자칫 잘못 이동을 하면 오히려 패닉 상태에 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몇 번 내동매매하고 몇 번 실패가 되면은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포자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으니까 따라오신 것만큼만 나머지 기간 동안 잘 따라와 주시면 나쁘진 않을 거예요. 자신감이 없으실 때는 LG화학 같은 경우 오늘 뭐 77만 원에 또 매수 설정 범위를 드리긴 했습니다만,
어때요? 오늘도 고가를 넘겼죠. 어떤 이유에서건 어떤 흐름에서건 거래량 100만 주 실어가면서 수급이 꼬여져 있다 할지라도 손바뀜의 흐름이 더 많지 일방향적으로 매도가 나왔다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은 LG화학의 뭐 오늘 신고가 나옴으로써 또 고점 놓쳤네. 뭘 또 고점을 놓쳐? 고점 대비 지금 2.93인데 어차피 고점에서부터 1.5% 2% 밀려야 절반 차익 실현이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뭐 셀리버리가 10% 이상, 제넥신이 20% 이상 올라와서 차익 실현을 하는 거지. 중간에 제넥신들이 봤단 말이에요. 맨 처음 눌린 구간이 52주 고가 나오고 나서 거기서 눌렸단 말이에요. 똑같은 뉴스 기사인데. 근데 이제 매체가 조금 더 큰 쪽에 뉴스 나오고 세게 붙은 거죠. 어찌됐든 그 자락에서 이렇게 봤을 때, 제넥신을, 어제 들어가고 오늘, 바로 전 고점을 뚫는 흐름에서 차익 실현하려고 들어갔나? 이렇게 된 거죠. 심리적으로는 막 100원 단위씩 움직이니까, 못 견디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LG화학도 마찬가지예요. 1000원 단위씩 움직이는데, 뭐 굉장히 밀린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근데 퍼센테이지로 2.93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2.93이면. 아니 2.93인데 최고점에 어떻게 딱 찍어서 파나? 1.5% 2% 감안하면은 그러면 뭐 신고가 랠리를 계속 들여다봐야 되겠구나. 그 기준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LG화학이 오늘 신고가의 기준 이런 부분을 자신감을 좀 가지시고 넷마블이 좀 꼬리가 달려있다 할지라도 이쪽도 52주 고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의 흐름, 시장 상황에 따라 툭 건들기만 해도 움직임을 주는 흐름, 거기에 현대차가 이제 좀 오늘 대밀려서 굉장히 아쉽긴 합니다만 이번 주 기준에 화요일날 갭상승 만들어놨던 부분, 또 이평선 위쪽으로 주가 땡겨놓은 부분, 단기 이평의 정배열 추세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부분 전부 감안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또 월등하게 실리면서 깨진 것도 아니고 지금 그 가격 반발력 8월 20일 이후에 내리 연속 올라왔던 부분에 대한 눌림폭 정도, 시장이 어찌됐건 20포인트 이상 빠졌잖아요. 24포인트. 그걸 감안한다면 그동안 반발력에 대한 눌림폭, 여기서도 뭐 오늘 파란불이어서 그렇지 툭 건들면 어떻게 돼요? 17% 등락 나왔던 종목인데 툭 건들면 뭐 다시 18만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시장이 무너질 추세라면은 부담을 갖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고, 결론적으로 다 좋죠. 사실은 서울바이오로직스 약 바짝 올리고 끝났지만은 뭐 이쪽 기준도 나쁘진 않아요. 가벼운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 유통 물량 자체가 대주주분 빼고 나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 그리고 서울 반도체도 어제 많이 눌렸지만 좀 돌려놔줘서 그나마 다행스럽고요. 아쉬운 거는 이제 동진 세미캠의 어제 편입이 실패가 되는 부분. 실패 정도가 아니라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버거운 수준이 되는데 내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시 문의 주세요. 예. 그리고 에코프로, 그리고 미코도 쉽지가 않네요. 그죠? 누적 수급만 계속 확인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RF텍도 오늘 추가적으로 물량 뺏겼는데 단기적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한 피곤함인 것 같아요. 내일 기준에서도 한번 또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요? 누적적으로 손바뀜 있고 눌림폭이 좀 제한적이고 했기 때문에 양아이언맨님 같이 뭐 들여다보죠. 동진 세미캠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종목이 사실은 지금 눌려있고 이제 힘겹긴 하지만 뭐 좀 추세가 이탈된 건 아니죠. 어제 매매 사인이 좀 과도하게 위에서 잡혀서 그게 이제 좀 버거운 부분이지. 그죠? 나머지 부분 뭐 서진 시스템이나 오늘 들어간 LNF나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카페24도 오늘 뭐 들어간 폭 대비해서 윗꼬리가 달려서 좀 아쉽습니다만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내일 상황 봐가지고 차익 실현을 할지 아니면은 아쉽지만 뭐 손절을 짧게 잡고 손절을 할지 기준을 잡겠습니다. 빠르게 수급 보고 마무리를 짓게요. 자, 삼성전자 부분에 개인들에게 물량이 떠넘겨지긴 했어도 전체적인 거래량 1,500만 주입니다. 앞전에 3,000만 주씩 막 그렇게 터진 흐름 속에서의 조정 아니기 때문에 되돌리는 흐름은 가벼울 수 있다고 보고요. 오늘 하이닉스가 뭐 21선 위쪽 고 공방이었는데 8만원의 명목 가격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게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삼성전기도 일단 뭐 시장 대비 그나마 방어해 준 부분, 시장 돌려질 때 거래량 앞전의 흐름처럼 100만 주 단위씩 좀 실려주면서 움직임 주기를. 내일하고 이제 월요일 이틀 남아 있는데 8월 달 기준에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8월 기준도 일단은 8월 지나고 나서 9월 달에 새로운 월봉에서 좀 잘 나와주길 기대해 볼게요. LG전자 과도하죠. 수급 대비해서. 그리고 LG이노텍 역시 마찬가지로 좀 많이 과도합니다. SDI 그리고 DB하이텍 그리고 한진칼 여기도 수급 대비로 따진다면 상당히 좀 과도한 흐름으로. 제넥신 뭐 개인들에게 많이 떠넘겨졌지만 그 의미는 없죠. 이쪽은 시젠 쪽도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수급 개인들이 뺏겼더라도 셀레버리 마찬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저쪽 그 장비 부품 업체들 쪽만 놓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수급은 서울바이오시스의 경우는 뭐 특정한 쪽에서의 물량 차익 실현으로 나와주기를 바랬는데 그러지 않고 또 외국에서 15만 주 매수 매도가 있었어요. 손바뀜이 나오는 것이 오히려 좋은데 만약에 이제 들어올렸다가 두들겨 팬 거면은 아쉬운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일단 종가 부분은 몇 호가라도 올려놨는데 시간의 잔량 부분이 매도가 일부 쌓여 있네요. 시간 외 거래에서 그나마 조금 들어올려 주기를 기대를 했는데 밋밋하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주간 단위에서 그 내일 종가라도 좀 더 올려놔서 꼬리 부분 감싸 하나 주고 다음 주 다음 달 다시 신고가 랠리 나와줄 때 요 정도 범위가 아니라 뭐 에이스테크 정도 수준 혹은 이번에 들어올려진 RF텍 정도 수준 이상으로 한번 움직임을 주기를 그렇게 해서 현재 기준에서는 최소 3만원대 이상을 최소 범위로 놓고 보시고 좀 넓게 본다면은 35,000원, 4만원까지도 그러니까 이런 쪽도 건들면 툭 하고 건들면 움직이는 쪽이라서 그만큼의 이제 시가총액 범위 9천억 수준이라면은 뭐 RF텍 보시는 것처럼 충분히 나오시는 변동폭이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울반도체 또 동진세미캠 그리고 에코프로 이런 쪽 수급만 좀 마저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내일은 RF텍이 거래량이 터지면 이쪽 한 번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서진시스템의 수급도 내일 이쪽도 최근 그 흐름인데 거래량 한번 터지면 이쪽도 오버슈팅 나올 수 있는 범위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내일도 이제는 R소프트나 이런 쪽의 흐름이 잘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단기 공략 내일 하루 더 들어갔을 때 충분하게 수익 기준 잡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오늘 교육이 있죠. 오늘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힘들다 힘겹다 하지만은 사실 계좌 손익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뭐 크게 무리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죠. 오히려 사실상은 아름아름 수익 기준 잡혀 있어요. 그래서 비중 조절만 잘하면 충분히 월말까지 기준에 뭐 이틀 남았는데 충분하게 수익 그대로 확정 짓고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 제가 판단할 때는 아무리 계산해봐도 뭐 한진칼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이번 달 어쩔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진칼 비중이 높으시더라도 나머지 쪽에서는 뭐 IT 고만고만한 수준이고요. 사실 나머지 부분에서 뭐 의약품이나 또 단기 공략주 기준이나 또 업종 대표주 기준에서 아름아름 뭐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8월달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지수도 최고점 찍고 뭐 문제 됐나요? 아니죠. 지수 최고점 찍고 지금 한 3-4% 눌림인데 그거 감안하면은 계좌 수익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요. 9월 달에는 뭐 아무래도 시장이 안정화가 되든 아니면 뭐 이 상태가 유지가 되든 시장이 폭락 나올 가능성은 없고 그렇다면은 요 정도 수준에서라고 한다면 코로나19 관련주에서 조금씩 그리고 의약품 쪽의 기준에서 재편입, 추가 편입해서 일단 시장이 10% 있으니까 재편입, 추가 편입해서 그쪽에서 수익. 그렇지 않고 이제 안정화되면은 이제 주력주에서 업종 대표주군들 또 당연히 IT군들 거기에서 이제 큰 수익을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내일도 오늘의 절반 정도만 이라도 되어주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바이오니아요. 바이오니아 볼까요 한번. 바이오니아는 이제 중간중간에 변동성이 있는 종목이라 들여다보긴 했는데
이쪽을 전략을 기준 잡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8월 18일 날 상한가 들어갈 때의 거래대금이 이제 1,000억. 오래간만에 나온 거래대금인 것 같아요. 1,000억이. 그 이후에 그러면서 이제 8월 19일 날 뭐 갭상승 이후에 꼬리 달리고 차익 실현 범위가 잡혔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그러면서 많이 좀 눌려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어찌됐건 이 바이오니아도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 명료해요. 우리가 알서부터 오늘 뭐 다른 맥락에서 들어갔나요? 코로나19 때문에 뭐 확진자가 늘어서 그러면은 시제는 왜 못 가나? 그죠? 결론적으로 다른 게 필요 없고 개장초든 장중이든 거래량이 터져주는 모습이 연출되면 되겠죠. 이쪽도 사실 만만치 않게 올라왔어요. 근데 이 흐름이 좋게 표현하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생긴 거고 나쁘게 표현하면은 솔직히 이건 아니죠. 우리가 오늘 알소프트 상한가 잡아내고 수익을 내고 제넥신과 셀리버리에서 큰 수익을 냈기 때문에 아주 뭐 편안하게 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결론적으로 이게 정상적인 장 아니잖아요. 의약품도 비중 뭐 30%까지 채운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상 그런 변동성을 목표로 우리가 대처를 하거나 대응을 하면은 그거는 주식시장의 그 기능을 잃어버린 거죠. 도박장이죠 무슨. 안 그래 일주일 만에 무슨 따블라고 한 달 만에 16배 오르고 그러면 누가 직장 다닙니까? 우리가 오늘 알소프트나 제넥신이나 셀리버리가 없었다면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패배자의 논리뿐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수익을 그쪽에서도 일단 뭐 비중이 얼마큼이 됐든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금융당국에서 솔직히 대놓고 KMW 다시 보시죠. KMW가 금융당국이 고발 조치를 했어요. 금융당국이 고발 조치를 했어요. 시가총액이 지금 3조죠. 이 3조짜리 종목을 작년에 요거 그래봐야 얼마나 올랐어? 200% 오른 거 이거. 200% 올랐는데 추세적으로 점진적으로 잘 올랐단 말이에요.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았지만은 뭐 스몰캡이든 그런 쪽에서 계속 들어와서. 근데 이거를 주가 조작이라고 고발 조치를 해버렸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의약품 쪽은 주가 조작이 아니라 이거는 뭐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엮어서 들어가야지. 말 같지도 않은 내용이잖아요. 결국은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대처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불안한 게 다른 쪽 문제가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못 가요. 뭐 삼성전기 왜 이래요 하더라도 솔직히 그게 가슴에 손 얹고 우리끼리 얘기해서 그 문제 돼요? 삼성전기 최고점 대비 13%씩 밀려 있는 거 그게 문제가 되나? 시장이 간다라고 보면 당연히 다 돌릴 종목이고 뭐 부담 요인 전혀 없죠. 그 문제 돼요 솔직히? 근데 이런 쪽은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되지. 그래서 비중만 잘 조정하셔야 돼요. 제가 심사숙고해서 의약품 30% 가져갑니다. 요 종목 정도는 변동이 나오더라도 그래도 잡아낼 수 있으니까 요 정도 수준에서만 들어갑니다. 그럴 때 이제 비중 조금 가져가는 거고 알소프트 같은 경우에 그나마 한 5%라고 하면은 거기서도 5% 들어가면 안 돼요. 진짜 코딱지만큼 한 1% 들어가시고 진원생명과학 같은 종목 나와 있다 할지라도 한 1% 들어가셔서 치킨값 빼고 그렇게 하셔야지. 자산들이 솔직히 작냐고. 우리 태민님도 그냥 한 방에 막 시즌 20억씩 들어가시는데 거래대금이라도 1조씩 터져줄 때 그럴 때 그나마 한 번씩 들어가는 거지. 이거를 추세적으로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바이오니아도 가지고 갔더니 올라가더라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제넥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가지고 있었더니 올라가더라. 오버슈팅이 안 나왔으니까 제넥신을 갖고 간 거예요. 제넥신 같은 경우에 보세요. 상한가가 없어요 중간에. 꼬리 달고 내려오고 상한가가 없어. 아름아름 만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버슈팅 나와라 라고 해서 5일선 그나마 타고 있을 때 이격이 막 이렇게 발생됐을 때는 좀 그렇고 이격이 막 발생됐을 때는 좀 그렇고 이격이 막 올라와 있을 때는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도 좀 차분하게 대처하시고 추세로 가져가신다라는 흐름보다는 거래량이 터질 때 그때 따라붙어도 돼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제넥신 보죠. 어떤 기준이냐면 이건 뭐 완전히 묻지마였잖아요. 빵빵빵빵빵. 사실은 여기서 차익 실현을 고민을 했다니까. 추가 편입을 드렸을 때 심리적으로 못 쫓아오실 것 같더라고 사실은.
그래서 이 고점을 넘기는데, 고점 넘겼잖아요. 이 고점을 넘기는데 차익 실현을 고려를 했다니까 제가. 근데 아니 이 정도 먹으려고 주력으로 들어왔나? 그리고 이 변동성에 일반 종목이면 잘라드릴 수도 있지만 또 수익이면 잘라드릴 수도 있지만 글쎄 라는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도 편입을 고민을 하다가 무리수는 두지 말자. 괜히 여기서 미끄러지면은 지금의 문제가 그렇잖아요. LG화학에서 최고점 놓쳤어요. 뭐 현대차 놓쳤어요. 왜 차익 실현 안 했어요? 아, 뭐 서울바이오시스도 지금 몇 번째입니까? 이러면 스스로 패닉이 빠지잖아. 그래서 10%여도 괜찮다. 눌리면 눌리는 대로 괜찮다. 시젠이 없었으면 모를까. 시젠을 편입한 상태고 시젠에서 잘 되기를 기도를 하고, 그리고 뭐 제넥신 그 이후에 빵빵빵 칠 때 개별 매매 좋으신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땐 여기서 따라 붙었을걸요. 배운 대로 그대로. 배운 대로 그대로. 배운 대로 그대로. 여기였잖아요 아까. 52주 고가 넘긴 게. 눌렸다가 돌리는데 어마어마한 매수 강도야. 그러더니 여기서 어마어마한 추가적인 매수 강도야. 그리고 다행스럽게 조금 들여다봤는데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가 좋은 게 이런 거라 그랬죠. 앞뒷방으로 매수 매도 효과가 꽉꽉꽉 채워져 있으니까 부티크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태민이님 같으신 분들 몇몇 모여 계시는 곳이 있어요. 막 한 100억씩 200억씩 하는 팀들이 있어요. 주가 조작을 한다는 게 아니라 야 이거 터졌다. 야 거래대금 나와서 막 그러면서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호가가 양판에 딱 채워져 있으니까 변동이,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서울 바이오시스 같은 한 방에 이렇게 밀어버리잖아요. 30만 주만 이렇게 때려도 받을 쪽이 없다 보니까 밑에 호가까지 싹 털려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쪽은 시가총액이 있고 거래대금이 터져 있는 쪽, 특히 이제 지금의 기준은 제약바이오 쪽, 이런 쪽은 이런 흐름이 안 나오지 사실. 이렇게 한 방에 5%씩 1분 만에 밀고 내려가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 거예요. 다만 이쪽은 우리가 믿을 구석이 있다는 거. 그나마 모관 쪽에 매수평균 단가와 또 이쪽 증설을 했죠. 예? 생산 물량 5배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증설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약간 실망스러움이 있었긴 했지만은 그 이후의 흐름은 나쁘지 않고, 또 전체적인 추세 자체가 얘는 왜 이렇게 못 가요 그거지, 못 가요 해서 손실 난 거 있어요? 오늘 들어가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 빼고 나면은 수익이죠. 몸이 간질간질해서 그렇지. 시간에서 한번 세게 한번 움직여 보자고요. 우리 말고 누군가가 오늘 다 잡아냈으니까 어찌됐건. 예. 아이고 4번 들었다가 나오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교육들 주말에 잘 받으시고요. 주말에 그 원고 그 교육 내용 조금 일부 잘못 올려준 부분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오늘 안에 대박입니다. 그죠? 알소프트 상한가, 바디텍 매드 상한가, YBM넷 장중 상한가, S넷 밀려 내려갔다 폭등 반전. 아우, 저라면은 그냥 일부 딱 단타 자금 얼마 딱 빼놓고 단타방 하나 만들까 그냥 아예 이번 기회에. 그럼 돈 또 받을 거예요, 이 정도. 주력방 하나 만들어 놓고 단타방 옆에다가 시가총액이 뭐 500억이건 1000억이건 그냥 뺑뺑이 돌려가지고 뭘 내요. 내는 과금 또 할 거라니까. 뭘 좋아해요. 뭐 단타방 뭐나 있어요. 그냥 주력주 다 빼놓고 여기서 거래대금 터지는 것만 잡아 돌리면 되는 거죠. 짧게 끊어치고, 야 여기서 밀려 내려옵니다. 일단 잘라냅시다. 다시 붙읍시다. 계속 그냥 뺑뺑인 거지. 단타방을 안 만들고 이렇게 할게요. 내일도 예를 들면은 RF텍 같은 알소프트 같은 종목 내일도 분명히 나와요. 거래대금만 나와주면은 손절도 쉽게 할 수 있고, 대신에 손절범위 명확히 찍고, 하다못해 시젠도 24만 이탈되면 손절합시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평균 단가 바로 위에 있는데 내일 한 번만 탁 움직여주면은 뭐 10% 20% 수익 내려고 안 하고, 수익 났을 때 몇 퍼센트를 빼고 나오고. 왜? 거래량이 터지면 모를까. 안 터지면은 지금 셀리버리도 거래량이 터지긴 했지만은 아주 크게 안 터졌죠. 그러니까 제넥신만큼 못 움직인단 말이에요. 변동성이. 그러니까 그런 변동성이 나올 때는 그런 변동성대로 대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짧게 끊어내고 나오면 되죠. 그렇게 해서 뭐 알소프트 상한가 가면은 그 다음에 YBM넷이 아까 봤을 때 17%인가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서 상한가 또 따고 나오고, 그쪽 움직일 때 뭐 BT 컴퓨터 잠깐 출렁거릴 때 들어갔다 나오고.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잘 돼요. 근데 그게
어찌됐건 우리 주력주가 조금만 안정화가 되면 그나마 요 며칠 의약품을 가져간 게 뭐예요? 그나마 LG화학이 70만 원 넘겨주고 현대차 오늘 미끄러졌지만 현대차가 17만 원 공방 나와주고 넷마블 잘 버팅겨주고 그러니까 거기에 또 장비 부품 업체들 일부 서진 시스템은 없지만 그쪽부터 해서 저쪽 뭐 RF텍 이런 쪽 움직여 주니까 또 하이닉스 8만 원 공방 LG전자 오늘까지 눌려 있지만 어제 그제 긍정적이어서 그래서 들어간 거죠. 내일 마찬가지예요. 내일 요 정도 수준 주력주에서 여기서 조금만 움직여 주면은 단타 종목 왜 못 들어가요? 문자까지 다 나갔지. 지금 현재 의약품에서는 시즌만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제넥신이나 셀리버리 일부 갖고 계신 분들이 외부에 계실 거예요. 직장 다니시거나 개별 사업 하시는 경우는 빠르게 대처를 못 하시니까. 일단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요. 야간 무료 방송과 교육 방송 때 뵙겠습니다.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무료 방송에 교육 후기라든가 또 오늘 뭐 상한가 후기라든가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야간에 뵙겠습니다. 목이 근데 너무 안 좋네 목이. 예.